수컷이 아니고 암컷이고요. 수컷이 아니고 암컷이고요. 검사해보니까 확실히 빈혈이 있어요. 빈혈이 정상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양이들 기준으로 한 35% 정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지금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피의 양이 20%밖에 없어요. 혈액량이 너무너무 많이 적어요. 그래서 빈혈은 확실히 있는 거는 맞고요. 저희도 아까 육안적으로 봤을 때 조금 빈혈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만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혈액 양이 20%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있던 혈액이 어디로 갔느냐가 문제잖아요. 예. 제가 봐서는 요 빈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검사 결과로 소견을 본다면은 출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출혈이 구강 출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진정하고 나서 구강 상태를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진정하고 뭐 검사를 위해서 협조를 너무 안 해줘가지고 진정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지금 자고 있는 동안에 저희가 구강 상태를 한번 다시 봤거든요. 본 바로는 구강 상태가 상당히 심해요. 상당히 심한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안에 그냥 뭐 구강이 헐고 뭐 피나고 뭐 염증 생기고 한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덩어리들이 막 생겨 있어요. 잇몸 사이에 원래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그냥 정상적인 잇몸만 있다면 얘는 막 둥둥하게 뭐가 막 나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구내염, 그러니까 구강 안에 염증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얘기죠. 상당히 오래됐고 그렇게 되는 동안에 계속 피가 뭐 이렇게 뭐 어디가 찢어진 것처럼 콸콸콸콸 나온 거는 아니겠지만 계속 스물스물 숨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계속 그 나온 거를 실제적으로 먹었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출혈이 모르는 사이에 좀 계속 심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얘 혹시 집에서 그 변 보는 거는 못 보셨나요? 아직까지는 안 봤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체크해 볼게요. 얘 어제 데려오셔가지고 밥 주니까 밥 먹던가요? 많이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예. 토한 적은 없었나요? 예, 큰 적은 없었습니다. 변은 혹시나? 고양이 화장실 보니까 흔적은 없어요. 없죠. 예. 소변은요? 소변 흔적도 안 보이는 거. 아예 발자국 자체가 이제 흐트러진 흔적이 없고. 조금 많이 웅크려 있는 상태죠, 그죠? 예, 항상 요 갖고 온데 들어가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먹었다는 거는 확실한 게 저희가 진정제를 투여하면 토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위장에 음식이 많으면 쫙 토했어요. 토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음식물이에요. 그렇다는 건 밥은 먹었다는 얘기고 근데 변은 지금 보니까 변이 설사예요. 변이 지금 이제 진정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힘을 주다 보니까 변이 나왔는데 지금 설사가 확인이 되고요. 소변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소변을 뽑아 보니까 소변 안에 상당히 많아요. 혈액이요? 아니 방광 안에 오줌이 상당히 많아요. 오줌을 안 오고 참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변도 지금 안에 꽉 차 있는 걸로 봐서는 소변을 안 봤을 것 같고 변은 지금 좀 설사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검사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면 전염병 검사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고양이들한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백혈병과 에이즈 둘 다 감염은 안 돼 있고 혈액 검사상에서 제일 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은 빈혈하고요. 심한 염증이에요. 염증이 뭐 구강 자체에 이 염증은 구강일 겁니다. 뭐 설사 상태도 있으니까 설사에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아주 심한 염증과 그 다음에 빈혈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검사치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상에서 이제 간이나 심장을 평가를 해본다면 다른 부분들은 괜찮은데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염증 수치들이 여전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장 지금 문제가 염증이라는 거죠. 염증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강 그쪽으로 때문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은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소변 상태도 지금 물론 이제 밖에서 오래 생활하던 애다 보니까 몸 상태가 지금 제가 봐도 좋지 않다는 부분들인데 소변 검사에서 제일 보이는 거는 탈수가 너무너무 심해요. 탈수가 소변이 엄청 뻑뻑하다는 거죠. 출혈도 있고요. 소변에 그 다음에 염증도 되게 심한 아주 색깔은 진한 노랑이고 아주 탁한 소변인데 소변에서 눈에 보이는 거는 심한 염증과 출혈이죠. 즉 쉽게 말하면 얘는 방광염도 있습니다. 방광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광염이 있다 보니까
소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프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금 혈뇨에다가 염증이 오기 때문에 아마 방광염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 오줌을 누기는 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염증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엑스레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털이 막 엄청 엉켜 있죠, 그죠? 지금 척추뼈 위에 바로 피부가 있다. 즉 뼈 위에 피부가 바로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랐다. 상당히 말랐다는 거죠. 엄청나게 말랐다는 거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심장 쪽이고요. 혈관 쪽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흉곽 쪽에서는 큰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간이고요. 요 뒤가 위장인데, 이건 토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라서 위장에는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장에서 넘어가는 조직인데 뭔가 이런 흙 같은 것들, 모래 같은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뭔가 주워 먹더라도 흙이나 이런 걸 같이 먹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장들이에요. 정상적인 장들이 보이고 변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변이 완전히 설사는 아니지만 많이 무른 변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똥이거든요. 똥인데 이런 까만까만한 점들이 보이시죠? 이런 건 상당히 무른 변이라는 얘기예요. 약간 설사에 가까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방광들도 보이게 되고, 배가 있는 거는 콩팥입니다. 그래서 배 엑스레이 쪽에서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상은 없어요. 여기도 여기 위에서 보시면 지금 심장 크기나 폐 쪽도 깨끗해 보이고, 그 다음에 간이나 위장 쪽 장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저희가 똥을 놓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스가 생겼지만, 그 외에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의 이상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다행히 바이러스 감염은 없지만 심한 빈혈과 염증이 있다. 근데 이 빈혈은 아마 구강 내에서 생기는 출혈 때문에, 아마 실혈 때문에 생기는 빈혈인 것 같고, 그 정도가 일반적인 애들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는 없기 때문에 조금 심한 빈혈이다. 그리고 염증이 있는데, 이 염증은 구강에 생기는 염증과 방광에 생기는 염증이 둘 다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지금 꼬리 쪽이나 배를 만지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또 이제 물론 이제 고양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은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임신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이더라고요. 털을 깎아보니까. 그래서 여자이고 하기 때문에 임신의 가능성은 일단은 열어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상황에서나 뭐 이런 부분을 본다면 크게 눈에 보일 만한 이상은 없지만 상당히 많이 말랐다. 그걸로 봤을 때는 영양 상태가 극히 좋지 않았을 것 같고, 지금 가장 큰 질병적인 문제는 방광 쪽의 문제와 구강 쪽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소견을 토탈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구강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지금 어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을 하셨으니까 단점이 뭐냐면은, 캔하고 섞어 주시면 약을 먹이기는 편해요. 근데 이게 음식을 먹으면서 그 약 냄새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약을 섞어주든 안 섞어주든 그 캔을 좀 잘 안 먹으려고 할 수 있어요. 예민한 애기 때문에. 이제 뭐 주사기를 해가지고 약을 먹이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입이 아프거든요. 약을 먹이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게, 일단 약물 치료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방광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강 쪽에 약을 처방을 어제 그 구내염점에 처방을 하셨으면 항생제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방광용도 항생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강약을 이제 구강 때문에도 먹겠지만 지금 방광용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갖고 계신 그 약물 치료를 지속을 하시면서 일단 경과를 보고요. 제일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소변 상태를 보셔야 돼요. 소변을 잘 보는지 못 보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저희가 방광을 압박을 하니 오줌을 줄줄줄줄 나왔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 걸 봐서는 제가 오줌을 참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환경이 바뀌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갇혀 있어서 앓는 건지, 아니면은 방광염 때문에 아파서 앓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방광염이 고양이들이 오게 되면 오줌을 잘 못 넣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배뇨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차피 제가 소변 색깔이 있는 걸 다 봤거든요. 진하고 탁하고 염증이나 출혈은 봤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얘가 오줌을 그래도 누를 수 있느냐 아니면 전혀 못 누느냐. 오줌을
누는데 시원하게 누는 애들은 덩어리가 모래 같은데 큰 덩어리가 생기겠죠. 예,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찔끔찔끔 노는 애들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예. 작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은 조금 더 심한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줌을 잘 누느냐 못 누느냐, 누긴 누는데 어떻게 누느냐를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안 좋은 상태면은 뭐 치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먹는 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참 이게 먹는 약이 쉽지가 않거든요, 고양이들이. 그래서 특히 얘는 지금 구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약을 먹이기가 힘든 경우에는 이제 어제 뭐 실제적으로 이제 한두 번밖에 못 먹이신 거기 때문에 지금 약을 받아오신 걸 먹여보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들이 먹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방광염 쪽은 주사 치료가 가능하겠네요. 근데 구강 쪽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방광염은 항생제가 좀 중요한 치료제긴 한데 그 주사가 2주 지속되는 항생제가 나오거든요. 약을 따로 안 먹어도 한 번 맞으면 주사 2주 동안 지속되는 항생제가 있으니까 그걸 맞춰줄 수는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구강은 그 주사가 효과가 없어요. 이 주사는 2주 동안 지속되는 항생제긴 한데 피부 쪽이나 비뇨기계 쪽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구강 쪽은 효과가 있는 항생제가 먹는 약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강, 그래서 제가 아까 약 먹여보시라고 하는 거고, 방광 쪽은 경과를 봤는데 그 약을 먹어서 같이 좋아지거나 소변은 잘 보는데 한번 누는 양이 많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는 없습니다. 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약을 저희가 다시 처방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구강 쪽이나 방광 쪽을 같이 항생제를 쓰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광이 안 좋은 것 같아, 오줌 누는 게 좀 시원찮고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면은 방광 치료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강 치료 따로, 방광 치료 따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방광 쪽으로, 구강 쪽으로 먹는 약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구강은 먹는 약으로 가되 방광 쪽으로 주사 치료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뱃배 쪽을 저희가 만지니까 얘가 되게 예민하다고 했던 이유가 아마 그런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고양이들 같은 경우 본능적으로 아랫배 쪽으로 만졌을 때 싫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임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마취를 하지 않고서는 쟤는 미용은 불가능해요. 너무 엉켜있기 때문에. 그냥은 한다 하더라도 저기 엉켜있는 거를 미용을 할 때 되게 따갑고 아프거든요. 지금도 못 만지는 거 뒤쪽을 만지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밀면 어떻게 됩니까? 밀어버리면. 그렇죠. 그게 미용이죠. 고양이 미용. 미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취를 하고 밀어요. 그냥은 미용 못합니다. 네. 좀 전에도 저희가 오줌을 짜기 위해서 아랫배를 만지는 순간 막 공격을 해서 간호사 한 번에 끌고 갔거든요, 집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쟤는 미용을 하려면 마취를 하고 미용을 해야 되고요. 근데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얘는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조금 부담감이 조금 저희도 있고 보호자분도 부담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라. 그리고 구강 상태가 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약을 먹이면서 조금 경과를 보고 약물 처방을 할 것인지 다른 치료 방법을 할 것인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 방광 쪽은 오줌을 누느냐 못 누느냐를 봐서 오줌이 지금 출혈이라든지 염증이 심하긴 하지만 소변을 잘 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지금 구강약으로 해서 일단 경과를 봐도 되지만,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방광에 대한 치료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전반적인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염증이라든지 빈혈도 문제지만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너무 극히 불량하거든요. 탈수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물 급여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제가 봐서는 캔으로는 안 돼요. 캔을 먹는다면 만약에 사료 그냥 주면 입이 아파서 사료를 잘 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료를 이렇게 가루로 가시거나 아니면 사료를 물에 개시면 돼요. 근데 물에 개시게 되면 이게 사료 자체가 특성이 변하면서 설사를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가시는 거예요. 가루를 좀 가루로 쫙 이렇게 빻아가지고 가신 다음에 그거를 캔하고 섞어 주셔야지 영양분이 공급이 돼요. 캔은 대부분 안에는 단백질과 지방밖에는 없는데 고양이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필요한데 캔에는 그게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 같은 영양적인 질병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캔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캔을 주시되 거기에다 사료를 갈아가지고 반드시 같이 섞어서 영양적인 사료를 꼭 섞어서 일단은 얘가 잘 먹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빈혈인 실혈이라면 몸에서는 분명히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계속 소모가 되기 때문에 빈혈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잘 먹어가지고 혈액을 빨리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료나 캔 등으로 일단은 영양적인 부분들도 조금 교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 급여를 해서 일단 탈수도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링거를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좀 지금 빈혈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있는 거 자기가 이제 마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마시는데. 그러면 이제 물도 제대로 그 전에는 잘 못 예, 먹었겠지만 그렇게. 예. 물도 충분하게 급여를 하시 캔 아니면 영양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양적인 교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만약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오고 탈수가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해드리는 거는 원칙은 수액이에요. 근데 저희가 수액을 권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빈혈 때문에. 그러니까 수액을 이렇게 되면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럼 피가 더 묽어지거든. 그럼 빈혈 수치가 더 확 떨어져요. 예. 그래서 지금은 수액을 맞추자고 말씀드리기도 쉽지가 않은 상태죠. 빈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탈수에 대한 부분들은 물을 먹도록 해서 교정을 조금 해주는 쪽으로 하고 이미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많이 마르고 몸 상태라든지 영양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료라든지 캔, 영양제 등으로 좀 영양분들을 조금 교정을 했었으면 좋겠고 임신이라는 부분들은 배가 부르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것들은 좀 지켜봐도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약을 먹으면서 경과를 보고 임신은 저 엑스레이상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아기 때 뼈가 안 만들어지면 안 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방광 쪽이고요. 네. 여기 장이고 여기 앞에 장이잖아요. 네. 그럼 자궁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기들이 안 보입니다. 뼈가 안 생기면 지금은 실제적으로 임신을 어떻게 의심해 볼 만한 덩어리가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고 일단은 요 부분들은 제가 이제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임신이 되면 그쪽에 뭐가 덩어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덩어리가 지금 보이진 않기 때문에 아주 초기이거나 임신했다 하더라도 임신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은 아주 착상이 돼서 자궁집이 만들어지기 전이거나 요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정말 임신이라면 배가 좀 불러 보여요. 몸은 말랐는데 배만 부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경과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어차피 미용을 하신다면 이제 금요일날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의 위험성이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봐서는 마취를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다거나 사망을 한다거나 그럴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 상태는 아니지만 빈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질병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조심을 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의 위험성들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미용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코치를 해드립니다. 금요일까지면은 조금 좀 몸이 좀 회복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겠긴 하겠죠. 잘 먹으신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으로 보세요. 요게 빈혈입니다. 요 세 가지가 빈혈에 대한 수치거든요. 요게 이제 참고범위라는 게 정상범위예요. 30.3%에서 52.3% 사이. 보통 고양이는 뭐 적어도 35에서 뭐 40, 뭐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정상적인 고양이들이 한 35에서 40 정도 나오는데 얘가 20.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당연하죠.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빈혈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빨갛게 요게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염증 반응. 아까 말씀드린 염증인데 요 이제 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의심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좀 심한 염증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염증 반응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 염증과 그 다음에 요 빈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게 이제 콩팥 관련된 수치인데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영양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게 이게 알부민이라는 부분들인데 알부민이라는 이제 단백질 수치가 최저점이 2점인데 얘가 2.2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탈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수치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얘는 탈수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수치는 2.2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양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게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염증 수치인데 최고 수치가 5.1인데 그걸 좀 넘어서는 좀 염증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탈수가 생기고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다 보니까 이런 나트륨 소금이죠. 소금 몸에 소금기는 물이 없다 보니까 더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또 낮고 막 이래요. 그래서 몸 상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영양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맞고 손상이 되어 있다는 거고 요 덩어리가 뭔가 의심할 수 있는 덩어리긴 한데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자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들도 지금 자궁 밑이기 때문에 자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임신의 가능성이 아무래도 이제 아까 생활을 오래 하던 애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뭐 깨끗하지는 않겠죠. 이게 지금 아까 전염병 검사할 때 키트인데요. 유해기 백혈병이고 밑에가 에이즈예요. 한 줄만 나오거든요. 가늘기에서 두 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검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종을 감염이 안 된 거를 확인한 거고요. 치료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라든지 영양 상태, 구강 상태, 방광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는. 미용은 일단 일주일 동안 얼마나 또 건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오늘 20%가 일주일 전 잘 먹는다고 갑자기 30% 40% 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위험성을 감안하신다면 뭐 지금 상태로 놔두기는 제가 봐도 심각하긴 해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뭐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강이라든지 건강 상태, 전반적인 영양 상태는 좀 좋지 않다. 원칙은 저게 약으로 해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치료 방법은 전발치 다 뽑는 거예요. 다 뽑아야 되는데 공격을 못 한다거나 사냥을 못 하죠. 뭐 발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구강 상태가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약을 먹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발치를 하게 되면 애들이 조금 생활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입으로 이렇게 으깨고 이렇게 뜯어서 먹어야 되는 애들인데 육식동물이다 보니까 그걸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런 애들은 사료를 불려준다거나 좀 이렇게 아까 말한 가루로 갈아준다거나 해서 먹기 편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길고양이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영양 섭취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죠. 죽게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서 이제 관리하는 애들한테는 가능하지만 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하지는 않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원칙적인 원래는 교과서 상황에서 나오는 심한 구내염에서는 1차 치료 선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1차 선택이라기보다는 최후의 선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테스트하고 나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나 재발은 잘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구내염이 고양이들한테서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세균이에요. 세균이 어디서 밖에 생활하다 보니 구강 자체에 원래 균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그 애들이 아무래도 사람처럼 양치질이나 이게 치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치석이나 치태들이 플라그들이 많이 끼게 되고 그 플라그가 끼게 되면서 이게 세균 덩어리거든요. 그 균들이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들은 뭐냐면 고양이 특성 자체가 치아 자체가 되게 약해요. 구강 자체가 되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치아는 막 이렇게 되게 그래서 고양이들 개들은 공격을 할 때 입으로 구강으로 공격을 하지만 고양이들은 구강으로 공격하는 잘 없죠. 발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들도 본능적으로 치아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자 효과가 크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발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어떤 두 가지들 어쨌든 세균이 문제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치아 자체가 고양이들 같은 잇몸뿌리가 잘 높거든요. 염증이 잘 생기고 그런 어떤 특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전발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죠. 개들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하지만 고양이들은 그런 경우에서 전발치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지가 얼마를 더 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좀 아프더라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빨을 다 뽑아버리면 참 힘든 부분들이 생기죠. 실제적으로는 정말 약을 써봐도 안 되고 약도 못 먹이고 도저히 안 되는 애들은 지금도 이제 길 고양이를 돌보시는 분 중에 계속 약 받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한 몇 년 동안 지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전팔치를 보내드렸는데 그건 하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제 농사 짓는 분들 그 근처에 계속 오나 봐요 고양이가. 그래서 약을 이렇게 약을 받아가서 자기한테는 오니까 오면은 약을 먹이고 그리고 약을 먹이면 좀 낫대요. 그러면은 또 잘 살다가 또 아프면 또 약 받아서 먹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좀 힘들지 않으시려면 전발치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걔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을 먹이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경과라든지 상태라든지 앞으로 예후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회는 냉장 보관하시고 냉장고에서 꺼내면 차가우니까 덩어리지게 잘 먹으면 렌즈에 데워서 비벼주시고요. 아니면은 그 뜨거운 물에 개어서 미지근하게 이렇게 챙겨주시고 3일간만 냉장 보관이 가능하세요? 혹시 안 먹더라도 3일 지나면 무조건 버리죠. 여기 미용하시게 되면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애기 털 상태가 지금 많이 엉키다 보니까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네. 되고 그 마취 들어가면 이제 그거는 비용 따로 별도로 든다 하시니까 그럼 10시에 데려다 주시면 저희가 미용 같은 경우는 수액을 충분히 맞고 들어가야 돼서 수액 맞고 2시에 미용 들어가고 2시에 들어가면 이제 마취 깨고 하면은 5, 6시간 정도는 네. 돼요. 일단 10시까지 요 맡기고 네. 금요일 날. 네.